네, 자바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짝 복습하고, 그리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너리턴스 즉 상속, 그리고 추상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버라이딩의 경우에는 상속을 조금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일단 수업 방식에 맞춰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관계인데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처음에 오버로딩이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한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한 클래스 내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건 앞에서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테스트라는 이런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름이 같아요. 근데 한 역할은 살짝 달라요. 이게 타입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인티저 i가 인티저일 때는 1을 출력하게 되고, 2일 때는 더블일 때는 더블은 실수형 자료죠. 이때는 2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결국은 수행 인자의 타입으로만 각자의 타입에 맞는 함수 역할을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오버로딩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걸 이해하면 조금 더 앞에 내용에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버로딩을 할 때는 오버로딩 시 적합 메소드를 찾아서 실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먼저 이 메소드의 네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선 테스트였죠. 테스트 말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 1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얘네들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만약에 얘네가 같으면 이제 오버로딩을 한 건가 해서 메소드의 인자 개수를 한번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void 테스트에 이름 같고, 뭐 인티저 a, 인티저 b인 이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void 테스트인데 인티저 a, 인티저 b, 인티저 c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얘네 둘이 그 인자 개수도 같네 이럴 때는 여기에 예시처럼 인티저와 더블 이 타입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오버라이딩인데요. 오버라이딩은 조금 더 난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해하지만 뭐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버라이딩이란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의 동작을 변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클래스끼리 상속을 했을 때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이 오버라이딩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가 있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다른 클래스입니다. 세컨드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extends, 즉 밑에서 배우겠지만, 그리고 선생님도 언급하셨고, 이 first라는 클래스를 상속시킨 것입니다. 즉 first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second만의 특징을 더 가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먼저 퍼스트 클래스에 인티저 var이어라는 변수가 있죠. 얘는 정수형 자료이고요. 얘는 1입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메서드는 이 클래스 내에서 var이라는 이것을 어쨌든 이것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클래스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얘를 업데이트를 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똑같이 various라는 이런 변수가 있는데 얘를 2로 해주게 되고 똑같이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세컨드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세컨드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세컨드 c는 new 세컨드 이렇게 참조형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한 다음에 c.점 메소드 이렇게 해주게 되면 2를 출력하게 되겠죠. 2요. 이 두 번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에서 참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은 선생님이 살짝 설명하셨는데 자바는 아닌 내용인데요. 얘는 참고로 C샵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 똑같은데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 점점 콜론은 extends랑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void 또는 뭐 함수 메소드를 저희가 이동하다로 정했는데, 이거 얘는 사실 위에서 이게 정의가 됐어요. 얘에서 얘가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console.writeLine, 이건 솔직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얘를 이렇게 재정의를 할 수 있다, 걸어라가 아니라
크게 걸어라로 다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상속을 설명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상속인데요. 상속은 이제 말 그대로 inheritance, 즉 클래스끼리 이렇게 공통된 성질을 좀 주고받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클래스 C라는 클래스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C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었겠죠? 이 성질을 뭐 유전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클래스 A와 클래스 B라는 것은 이 부모에게서 나온 자식 클래스라고도 하는데, 이 자식 클래스들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 공통된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자식 클래스들은 부모와는 다른 새로운 뭐 성질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원래 성질을 바꾸거나 이렇게 업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클래스를 상속시킬까? 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xtens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A extends C, 이 괄호 아니고 C예요. 그 C라는 클래스에서 A가 extend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영어 문법처럼 뭐 이런 식으로 써줘서 클래스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뭐 이 클래스라는 것이 있고 뭐 나중에 추상 클래스라는 것이 나오는데 걔는 조금 더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신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면, 여기 그림을 그릴 때 이 위로 화살표에 흰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상속을 뜻하고, 만약에 이렇게 색칠해 준 다음에 해보면 메소드 값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생성자 상속인데요. 앞서 저희가 생성자를 배웠죠. 생성자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전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생성자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좀 당연하죠. 왜냐하면 클래스 이름과 같게 메소드를 설정하는 것이 생성자니까요. 클래스 이름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마저 상속되는 것은 원래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어떨 때 생성자를 상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슈퍼라는 키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예시에서 보면 클래스 C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 C 안에 생성자가 퍼블릭 뭐 C 이렇게 어쨌든 해가지고 퍼블릭 C 같은 이름으로 해서 뭔가가 있었겠죠. 이런 내용을 저희가 밑에서 A라는 클래스가 있죠. A extends C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 생성자를 위에 있는 생성자를 갖다 쓰고 싶을 때 똑같이 퍼블릭 A, 이 생성자 완전히 그 정확하게 표시한 거 아니고 간단하게 표시한 거예요. 생성자이고요. 이 안에 첫 줄에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있겠죠. 첫 줄에 슈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위에 있는 애의 역할을 그대로 가져와 줄 수가 있어요. 밑에 내용 한번 봐봅시다. 네, 얘 위에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으로 선생님이 따로 다루진 않으셨고 제가 자작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멈춰 놓을 테니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상속에 관련된 코드가 여기 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인 클래스가 여기 있고 서브 클래스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얘가 페런트예요. 말 그대로 부모 클래스죠. 이 부모 클래스에 생성자, 제가 아까 퍼블릭을 썼는데 사실 퍼블릭 안 써도 되죠. 그래서 페런트라는 생성자는 system.out.println 라인 첫 번째 부모이고, 이 child라는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이자 자식 클래스이죠. 얘는 페런트에서 파생된 자식 클래스입니다. 얘 생성자를 만드는데 위에 거의 생성자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서
살표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슈퍼라는 이걸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첫 줄에 써줘야 된다. 생성자를 받으려면 블록 첫 줄에 슈퍼라는 걸 써줘야 된다. 그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child2라는 클래스는 또 여기서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얘가 할아버지라면 얘는 손자예요. 얘는 아빠고, 뭐 아빠도 엄마이든 어쨌든 그래서 child2라는 클래스는 똑같이 child에서 나왔고, 결국은 이 생성자를 또 한꺼번에 상속시키고 싶을 때는 얘만의 이름을 가진 생성자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슈퍼를 이용해 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메인 클래스를 보게 되면 메인 클래스에서는 참조형 변수를 이용해서 이 서브 클래스 child2라는 자식 클래스 손자 클래스라고 할까요? 손자 클래스에 에서 참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조를 해줘야지 얘가 하는 역할을 메인에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 처음 부모 클래스에서 할아버지 클래스에서 첫 번째 부모를 뽑는 라인이 있었죠. 걔가 두 번째로도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로도 이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출력은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부모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추상 클래스인데요. 말만 들어도 조금 추상적이죠. 말 그대로 추상적인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인데 바디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추상 메소드가 있는데 추상 메소드가는 몸체가 없는 메소드입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여러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할 때 편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을 계속 같은 역할을 하는 메소드 또는 같은 역할을 하는 메소드가 아니더라도 계속 메소드 이름을 정의할 때 메소드 이름이나 메소드 내용을 정의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에서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서브 클래스들에서 상속을 받은 다음에 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뭐 하는 역할을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자유도가 높은 것을 추상 메소드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에 대한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추상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에다가 앞에 먼저 abstract이라는 것을 추상적이라는 추상 클래스라는 것을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얘는 인티저가 있고 그리고 public abstract void no action 얘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뒤에 이런 중괄호가 없어요. 얘는 추상 메소드라는 것입니다. 즉 이름만 있고 몸체는 없는 얘는 오직 이름만 있고 버디가 없는 추상 메소드로 나중에 자식 클래스가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추상 클래스는 참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조형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참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릴 때라는 이름으로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보게 되면 먼저 도형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추상 메소드가 있어요. 얘는 다른 애들과 달리 버디가 없기 때문에 추상 메소드인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상 클래스인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상속을 해가지고 삼각형이라는 자식 클래스와 사각형이라는 자식 클래스를 받았고 이 안에는 각각 그리다라는 메소드가 있지만 얘네는 다 버디가 있기 때문에 추상 메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도형 누는 뉴 도형 얘는 참조형 변수를 이용한 것이죠. 이 참조형 변수를 사실 애초에 참조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만약에 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이렇게 이 두 점 그리다라는 걸 하게 되면 얘는 아무것도 뜰 수가 없어요. 애초에 에러가 뜨겠지만 만약에 뜬다 해도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추상 메소드여서 버디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지만 뭐 다른 애들은 출력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쌤이라는 삼각형이라는 클래스에서 3이라는 참조형 변수를 이용해 참조를 했을 때 그리고 뭐 사실 여기서는 이중 참조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지만 부모 클래스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 얘는 크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3점 그리다라는 거는 여기 안에 버디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그리는 것이 되겠죠. 4점 그리다도 여기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능은 하겠죠. 그리고 특징 하나 더 알아두시면 언젠가 써먹을 수도 있는 게 추상 클래스는 생성자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코드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먼저 메인이 어디인지 찾아봐야겠네요. 메인은 클래스 ABS입니다. 여기서 얘가 메인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메인 클래스예요. 자 이제 처음부터 보게 되면 추상 클래스를 정의해줬어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생성자가 불가능합니다. 생성자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abstract class 도형이라는 추상 클래스에는 먼저 면적이라는 것을 더블 자료형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 public abstract void, 이 public abstract void라는 것이 추상 메소드를 설정해 주신 겁니다. 뒤에 버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 메소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메소드인데 면적 구하기라는 메소드예요. 이 면적 구하기라는 메소드는 앞으로 상속된 클래스들에게서 모두 다 보이게 될 것인데요. 모두 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이 면적 구하기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빠나 엄마의 특징을 자식들이 전부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면적 구하기라는 메소드는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전부 언급하지 않아도 갖고 있어요. 얘는 면적이라는 것을 리턴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서 출력을 해서 밑에서 상속을 한 다음에 면적이라는 것을 리턴하고 싶을 때 굳이 이런 애들을 써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클래스 삼각형이라는 클래스는 이 도형에게서 상속을 받은 클래스입니다. 이 삼각형이라는 클래스는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블 밑변과 높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더블은 실수형이죠. 그리고 이때 삼각형이라는 얘는 그냥 메소드예요. 두 가지 값을 호출받아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인티저 a, 인티저 b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 들어가게 되면 밑변이 a가 되고 높이가 b가 되고 면적은 사실 abstract class에서 미리 정의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 것, 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public void 그리다, 얘는 재정인데요. 위에 그리다라는 추상 메소드를 썼죠. 이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 즉 오버라이딩을 해서 system.out.println 삼각형을 그린다라는 이런 프린트문을 이런 문장을 출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보시게 되면 만약에 삼각형이란 클래스를 참조해서 이 생성자에다가 두 가지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생성자가 두 가지 값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값을 면적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구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면적 구하기라는 메소드를 써주면 되는데요. 얘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디폴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그러면 반환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는 이 추상 클래스를 이제 서로 참조할 상속에 관련돼서는 딱히 쓸모가 없지만 그냥 이게 삼각형을 그린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냥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얘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얘가 추상 메소드로부터 오버라이딩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각형이라는 클래스도 똑같은데요. 얘는 이때 밑변과 높이가 아니라 가로와 세로라는 것을 받은 다음에 이 생성자에서 가로는 입력받은 호출받은 A, 세로는 B 이렇게 해서 면적이라는 건 이미 위에 추상 클래스에서 정의가 되었었죠. 그 면적에다가 가로 곱하기 세로 값을 넣어주는 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면적 구하기라는 만약에
그런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시킨다면 그러면 a 곱하기 b를 한 값을 리턴해 주는 것이고요 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다는 이때는 도형이란 전체 원래 있던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그린다를 오버라이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도형이 아니라 삼각형이었다면 여기에 이 추상 메소드가 아닌 이제 메소드였겠죠. 메소드에 그리다라는 메소드에 그 삼각형을 그린다라는 것이 이미 메모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었다면 얘는 삼각형을 그린다 그리고 사각형을 그린다가 출력이 됐겠죠. 앞에 처음에 배웠던 오버라이딩에서 배웠던 예시와 같이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얘는 추상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추상 메소드에다가 바로 사각형을 그린다라는 것을 넣어준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메인이 제일 중요하죠. 메인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도형 TR은 U 삼각형 10,20 여기서 도형은 부모 클래스 또는 추상 클래스였죠. 이 도형이라는 것을 앞에 써줘야지 얘는 그냥 형태를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형 TR은 U 삼각형 10,20을 해줘야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다 가져오고 밑에 삼각형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을 다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냥 정식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이중 두 개의 클래스에서 참조를 했기 때문에 이중 클래스라고 이중 참조라고 부릅니다. 뭐 그냥 그게 정확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게 된다면 저희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도형 RE rectangle이겠죠? 는 U 사각형의 10,20 그리고 이때 삼각형과 사각형은 클래스이자 여기서는 클래스로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배운 것처럼 생성자에 접근해서 바로 변수를 두 개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과 20이 들어가게 되고 얘는 10과 20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도 10과 2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그런 다음에 system.out.println tr. 면적 구하기. 아까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건데 면적 구하기는 이미 이 도형이라는 추상 클래스에 가지고 이 면적 구하기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성자에서 10이랑 20을 받았죠. 그럼 1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면적은 100이 됐겠죠. 그 100이라는 값을 면적 구하기를 통해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리턴 받은 게 100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주게 되면 100이 뜨겠죠. 그런 다음에 TR은 삼각형 클래스와 추상 클래스를 같이 참조를 했죠. 그래서 tr.그리다를 해주게 되면 어딨어? 여기 그리다가 여기 있죠. 삼각형을 그린다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삼각형을 그린다. 자, 컨솔을 보시게 되면 삼각형을 그린다가 뜨고 그 앞에 100이 뜬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이때 더블이기 때문에 100.0으로 뜨겠죠. 그리고 똑같이 system.out.println re. 면적 구하기를 하게 되면 면적 구하기는 여기서 위에 정의됐죠. 그리고 여기서 10 곱하기 10이랑 20이기 때문에 면적에 200이 들어갔죠. 그 면적을 면적 구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리턴을 해줬기 때문에 200이라는 값이 리턴이 되게 되고 걔를 프린트했기 때문에 200이 출력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re.grid를 하게 되면 얘가 오버라이딩한 추상 메소드가 사각형을 그린다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형을 그린다 이렇게 출력을 마지막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각형을 그린다. 네, 그러면 이걸로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배웠거든요. 여기까지 배운 자바 시간에 배운 자바 내용을 전부 다 영상으로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많고 저도 처음 설명해보는 거 리허설은 했지만 어쨌든 처음 설명해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오류나 아니면 궁금증이나 이런 게 생기시면 저한테 바로
특히 자바는 제가 찍었기 때문에 자바는 저에게 바로 연락해 주시면 좀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게 좀 형식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해주시면 감사하고 자바는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